네, 10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건졌지만 하지만 마이크론 측에서는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상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투톱 생각보다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대형 종목들의 주가 역시 선방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지수 모두 이렇게 소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탄력 받으면서 1%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2340포인트 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49% 오른 2339포인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다 달린 모습을 하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넘는 거래 대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상승 출발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340포인트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0.44% 오른 2339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아래 하락하다가 다시 탄력을 받다가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344포인트가 장중 고점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340포인트를 중심으로 지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17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416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오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599억 원으로 600억 원 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중형주 쪽에서는 소량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 살펴보시면 기관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섹터별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위축되지는 않으면서 기관의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99%로 1% 가까이 되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7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1조 5천억 원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름 추세를 쭉 유지하고 있고요. 9시 후반부부터 급격하게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중에 713포인트가 고점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이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렇게까지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36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만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254억 원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0시 구간 시장 상황에서의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키워드는 알루미늄주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예고대로 내년부터는 이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국내 보크사이트 가공과 정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내 보크사이트 가공과 정제 산업을 복돋기 위해서 이 원광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자재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천연자원 기반의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원재료 광물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에 수출하는 생산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국내 알루미늄 관련주들 쪽으로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선별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러한 소식에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 3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알루코가 오늘 8% 넘게
넘게 상승세 나타내면서 3,0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로 서원도 2.86% 오른 1,2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남선 알미늄 쪽에서도 3.77%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3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항공주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흑자 전환 전망에 동반 상승세를 나타낸 건데요. 우선은 진에어를 향한 증권가의 호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선 여객 수요의 빠른 증가로 인해서 진에어가 1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하겠다는 소식을 나타낸 건데요. 대신증권은 진에어의 4분기 영업이익은 182억 원으로 2019년 1분기 이후 1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4분기에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다고 분석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4분기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여객 수요가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과 항공유의 하락도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공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동절기 동남아 노선의 수요 회복과 홍콩의 입국자 격리 조치 완화 그리고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까지 기대감을 받으면서 2020년 상반기부터는 항공주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오늘 진에어가 7%까지도 오르는 모습 나타내면서 주가는 16,8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래로 저가 항공 관련 종목들 일제히 다 오름세인데요. 제주항공도 5.56% 오르면서 14,25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래로 티웨이 항공도 5.53% 오른 2,1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역시 4% 넘는 탄력 받으면서 2,3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저가 항공사가 아니더라도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도 무겁지만 오늘은 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3% 오른 13,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1.63% 오른 24,9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해운주인데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벌크 시황 개선 기대감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이자 중국 관련주로서 이 해운주들은 이러한 이슈들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제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벌크선 시황 개선 기대감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요와 물동량이 올라오는 시점은 3월 양회 이후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이미 벌크 시황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됐다고 봤는데요. 중국 정부가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기조를 지금과 같이 유지한다면 이 BDI 반등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석과 함께 HMM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 HMM 주가가 시작부터 오르는 가운데 페노션의 주가 그리고 대한해운까지도 5%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황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 3.95% 오른 22,35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페노션은 5% 오른 6,08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5.8% 오른 2,19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흥하해운도 마찬가지로 3.77%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5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10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